오늘은 그 471강이고요. 그 교재로는 61쪽. 그 동네 여시부터입니다. 자, 그냥 수업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역전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역전서는 그 정자가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서 이제 대문은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주 각각의 세주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동네 여시부터 봅니다. 아, 보겠습니다. 동네 여시가 말하기를 그 이제 여조겸이죠. 그 동네 여시는 동네 여시가 말하기를 이천 선생의 유언 남긴 말. 이 얘기는 뭐죠? 그냥 이천 선생의 저작이라는 얘기죠. 그 이천 선생이 쓴 책, 그러니까 정전을 말합니다. 정전이 세상에 드러난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견이 아니라 현을 읽어야죠. 이천 선생의 글이 세상에 드러난 거는 홀로, 오직, 어디에? 역전, 역전이라는, 그러니까 정자가 쓴 역전에서만 이루음이 됐다. 그러니까 역전에서 다 정자가 말을 했다. 어? 역전이라고 하는 책이, 즉, 정자의 그 정전이, 그, 전모, 전모는 뭐냐면은, 전화지면서 모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사는 뭐죠? 비껴 썼다는 얘기. 옛날 책은요, A라는 책이면 A책을 그대로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써서 필사본으로 남겼습니다. 그걸 모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본 같이. 그래서 전모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이제 정자의 책이 전해지면서 모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껴 쓰면서, 그러니까 필사본이 되는데 옮겨 쓰다 보면은 착간으로 빼뜨리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데 침전은 뭐냐면요. 점차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그러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옮겨 쓰다 보면은 글자가 다른 글자로 써지거나, 또 아니면 빠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글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착간이 돼서, 실기 본진, 본래의 진짜, 본래의 모습이, 본질은 본래의 모습이죠. 본래의 진면목이 잃었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죠. 잘못됐으니, 학자들이 병지, 이거를 아프게 여겼다, 이거는. 아이고, 안타깝게 여겼다, 이런 얘기죠. 그, 진짜로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그 정자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애통하게 여겼다. 여기서 뭐는 누굴까요? 동네 여씨를 말하겠죠.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소장본,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책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관했던 책은 어디서 나왔냐면 윤하정이라는 사람의, 그 윤하정 선생의 집에서 나온 거더니. 그러니까 동네 여씨가 갖고 있던 책은 윤하정 씨의 집에서 유래된 건데, 표주는 뭐냐면요. 이 책이 있으면 끄트머리 위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이렇게 줄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방점 어디서 찍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수리 같은 것도 있거든. 그런 걸 표주라고 합니다. 표주가 모두 윤하정 집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윤하정의 친필이다. 윤하정이 직접 쓰는 거, 뭐, 원본이더라. 뭐 이런 얘기겠죠. 윤하정이 직접 그 주석을 달은 표주를 다룬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요새 다시 신안에 사는 주원에, 이거 회죠. 그러니까 주자를 말하죠. 신안에 사는 주자가 쓴 책을 다시 얻었단 말이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주자의 책을 얻었는데, 정정한 바가, 예를 들어 교정을 본 것이 그 수교,
매우 상세하고 서로 비교해서 교정한 것이 정심, 바로 잡은 것이, 그러니까 바로 잡은 것이, 힐링을 잡았다는 것은 정신 매우 깊고 매우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주자의 그 본의가 매우 잘 돼 있더라. 드디어 이거를 그러니까 주자의 책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윤하정의 책, 윤 씨와 주자의 책을 합하고 한두 명의 동지와 이제 뭐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수자, 수자는 뭐냐면 이게 고친 겁니다. 손수 다 했다는 얘기죠. 손수 참고해서 정하였다. 네, 이걸 다 교정을 다 보았지만 그 갖고 다른 것이 양쪽에 다 있어서 이 양쪽을 갖고 다른 것이 있으면 양쪽을 다 없애지 않고 하나를 다 존치시켜서 이대 지자노라.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후대에 조남경 선생이나 권호섭 선생이 이걸 좀 제대로 좀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중에 뭐 혹시 하실 말씀이나 뭐 기타 등등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내가 두 군데 나오네. 골 어, 때리네. 이제 목소리 잘 들리나 보다. 아까, 아, 안 들려. 안 들려가 지금 아, 이어폰을 못 해가지고 다시 노트북에서는 아예 안 되고 어, 여기만 되나 저 음, 핸드폰만 돼가지고 소리는 음, 이어폰 아예 왜 노트북에 소리가 안 들리지 모르겠네. 씨,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한다는 게 내가 지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못했네. 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구먼. 뭐 공부를 그만하라고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건가? 음, 다른 거는 지금 잘 들리는데 춤만 하면 소리가 안 나네. 어, 너무 많이 해서 좀 쉬라고 안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지금 이게 지금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어디? 뭐라고? 이천 선생의 유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이게 이 유언이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음, 어 이천 선생의 문집에 음, 유언이 있고 또 외전인가가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있거든요. 그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천 선생의 문집 중에 한 부분인 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이천 선생의 그 말들이 역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인지가 왜 제가 이걸 궁금해하느냐면 어, 정작 어, 추자 팽전에 보면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역전이 일반적으로 주자가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편집을 해가지고 출간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주자 팽전에는 그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관행을 못하고 후에 아, 그렇죠. 후에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역전이 됐다라고 주자 팽전은 돼 있거든요. 그때 여러 개를 모았다는 그런 게 윤하정이 아마 윤돈일 거예요. 이천 선생의 수석 제자 윤하정이라든지 동네 여시나 이런 사람들 것하고 주작하고 모아가지고 역전을 만들었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이천의 그 문집의 유언이라는 것 유언이라고 한 부분이 이 뭐 동네 여시나 윤하정이나 아니면 주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를 모았다는 것인지 굉장히 깔깔하네요. 어,
보통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사망할 때 유언장 남겨서 유언한다고 이렇게 인식하지만 옛날에 유언은 뭐냐면은 그냥 그 사람 평소에 했던 말이나 쓴 글이나 그것이 다 이제 후대에 전달이 되잖아. 그걸 다 유언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언하고 달라. 의미가.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천 문집에 유언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유언이 있고 외전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천 문집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언이라는 게 있고 또 외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누가 정리를 했냐면 주자가 정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천문집의 일부인 유언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남겼던 말들이 이 역전에 전수됐다는 것인지. 근데 조, 조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천 선생의 그 문집의 유언일 것 같아요. 유언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천 선생의 문집이 결국 누구의 손을 최종적으로 해서 거쳐가지고 완성되느냐면 주자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끝에 가면 주자의 끝하고 합쳤다라는 걸 봐서는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하여간 그것만 딱 떼놓고 보니까 정확한 본인을 알 수가 없네. 그럼 그걸 찾아. 유언이라는 거를 문장을 다 뒤집으면 되지. 그럼 될 거 아니야. 그걸 제가 그럼 뭐 여력이 고민할 됩니다. 필요가 없지. 그 단원이 보면 되지. 그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근래에 다시 신안에 사는 주원이, 그러니까 주자의 것을 얻었는데라고 음, 하셨는데 네. 그 해석하고 설명하시면서 그거를 본의라고 말하고 지나가셨거든요. 주자가 쓴 책을 얻었다. 아, 근데 예. 이게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본의의 역전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주원이 걸 얻었더니 정확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다시 말해 볼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에 문장에서는 역전을 베껴 음, 쓴 것들이 이제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판본들을 비교해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합본화했다는 내용인데 예, 예. 그 신안에 사는 주원이의 것을 얻었는데 그게 괜찮았는데 그게 원장님께서 아까 본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나 잘못된 얘기했구나. 예. 본의가 아니라 그 정자가 쓴 역전을 정자가 쓴 정전을 그 뭐야 주자가 또 정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네네. 고본하고 그 뭐야 윤하정의 정리본하고를 합쳤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본의가 어, 아니라 그 주자가 정리해 놓은 정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네. 예, 예, 미안. 예, 예. 내가 실수했네. 고마워. 네네. 음. 아이고, 매 눈이네. 정확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그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음, 지금 이게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집의 음, 유언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전의 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음, 이천 문집의 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첫 문장에 역전에서 이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에, 예, 참 이게 좀 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찾는 수밖에 없네. 그, 그,
지나갑시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그 하여간 유언이라는 그러면 부분을 찾아. 그러면 돼. 이론의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임천호 씨의 말입니다. 임천호 씨가 말하기를 상고 성인이, 예전의 성인이, 이제 복희 씨를 말한 거겠죠. 옛날에 성인이 괴상, 괴상을 만들어서, 괴를 그었다는 얘기죠. 괴상을 지어서 선천, 여기서 선천은요, 하늘보다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천도 후천도 할 때 선천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늘보다 먼저, 선이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하늘보다 먼저, 하늘보다 먼저 괴를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괴를 봤더니 곧 여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름이 올 거를 미리 안다는 거야. 여름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괴의 흐름사.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여름이지만 곧 겨울이 된다는 거를 안다는 거야. 왜? 괴를 통해서. 하늘보다 먼저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시니 그 체는 뭐냐? 본체는 비어 88, 88, 64, 64기에서 갖춰져. 64기에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작시수, 그 시수, 우리 이제 점을 칠 때 그 시책으로 쓰잖아요. 그 시초때 숫자를 만들어서 백성보다 먼저 하시네. 백성보다 먼저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으니 시초를 점을 치는 방법을 해서 했으니 그 쓰임은 어떠냐? 연어 77이라. 77에서 연어를 냈다. 예, 77, 49. 즉 우리가 시초대를 가지고 50개 갖고 점을 치는데 하나는 빼서 태극으로 산 거 49개 갖고 가잖아. 그걸 말합니다. 77, 49개. 49개에서 이거를 나온 거다. 88의 상은, 88, 64개의 상은, 64개의 상은 다 어디서 연운이 됐죠? 다 태극에서 양이, 양에서 사상, 사상에서 8개, 64개. 결국 태극에서 유래돼. 도노 1, 하나에서 하나의 근본을 뒀, 즉 태극의 근본을 뒀다. 64개의 상은 모두 태극의 근본을 두었으나 그 하나는, 그 태극이라는 거는 무체, 형체가 없어. 즉, 그 괴로 표현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 태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77, 77, 49라고 하는 수는 시어 실 하나에서 시작됐으나 그 하나는 쓰지 않는다. 77, 49는 뭐야? 결국 태그에서 49가 나온 걸로 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태그를 상대 안 쓰잖아. 그 점을 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는 쓰지 않는다. 합 괴여시, 괴와 64개의 괴와 이 시초대로 쓰거나, 그러니까 88, 64개와 그 77, 49개, 이거를 합쳐 쓴 거를, 이거를 일러 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합 괴여시, 이것이 바로 역이다. 중고 성인은, 예전에 성인은, 자, 여기는 상고 성인이야. 한참 옛날의 성인이야. 복희시겠지. 여기는 중고 성인 누굴까요? 중고 시대 성인은 이제 문왕을 말하겠죠. 그 문왕과 주공. 중고 성인은 괴체, 채괴, 괴를 채받아서, 채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괴를 완전히 체화시켜서 그 다음에 용시, 시초를 써서 그걸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괴지단, 단사, 여기서 단사는 뭐죠? 괴사를 말하죠. 괴사를 괴지, 매달았다는 얘기는 썼다 이런 얘기죠. 괴사로 풀이했고 괴지효, 효사로 풀이했으니, 효사로 매달았다는 얘기는 뭐죠? 효사로 풀이했으니 그 사, 괴사와 효사가
비록 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원래 괴사나 효사는 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그러나 그 헤아리고 논의된 거, 헤아리고 토의된 바는서 말한 바는 그 속에서 말한 바는 이무불관, 이치가 꿰뚫지 않은 바가 이치가 모든 데 다 꿰뚫어서 미루면은 다 행할 수 있거늘 그걸 어떻게 점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해를 하는 거야. 원래 주역은 점을 위한 거야. 그런데 그 설명한 말들이 다 이치가 있고 꿰뚫어서 이거는 뭐 그 의리라든지 뭐든 다 통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점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점보다도 이게 다 강력한 거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점음서로만 볼 수 없고 이건 의리서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보충 설명입니다. 지난 시대의 이하로 이제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니여수 술수의 이제 술수의 니는 지나니까 술수에 매달린 자나 술수에만 빠진 자는 고루해지고 고기만 본다는 거죠. 술수로만 본다는 거지. 그리고 연 사이자 사이 대사와 효사의 뜻을 연역해서 그걸 넓게 보는 자는 범 넘쳐서 범람한다 그러죠. 너무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역의 도가 어두워지더래. 오히려 이제 한쪽 쏠 때 술수로 너무 빠지거나 괴사나 효사에 너무 빠져서 그걸로만 보는. 그래서 역도가 어두워졌는데 소자에 이르러서 소강절에 이르러서 극탐 배상과 시수의 근본을 극도로 탐구해서, 왜냐하면 소강절이 그런 걸 연구를 하였으니 역의 도가 대명 크게 밝아졌도다. 부자 이래로, 그러니까 부자는 공자죠. 공자 이래로 오직 한 사람일 뿐이어서 또 누구죠? 소강절 한 사람만 제대로 연구를 해서 문왕과 주공의 글에, 그러니까 괴사와 효사에 에서 그 괴사 효사의 미가 미가급이 아니라 미칠 바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좀 저 연구가 대세로 됐을 텐데 결국은 소자 한 명밖에 없어서 결국은 뭐 크게 진보는 없고 그냥 그 자리도 멈췄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자의 그러니까 정전을 말해야 돼. 정자의 전과 같은 거는, 즉, 문왕과 주공의 글, 그러니까 괴사와 효사로 인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괴사와 효사를 설명한 거, 이거로 인하여서, 이 진여, 그, 진지, 예, 진짜 지치, 예, 진지와 실천, 실천하는 이치를 발명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것과 그 실천한 이치를 다 발명을 하였으니 이거를 미루어서, 그러니까 정전을 미루어서 수신하고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는 쓰임을 이룰 수 있으면은 이런 것까지 그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면은 마땅히 삼고성인의 역으로, 삼고성인 누구죠? 복희와 문왕, 그 문왕 그리고 그 공자. 공자, 역과 더불어서 위사 네 명의 성인이 될 수가 있다. 즉 정자는 복희급이 되더라. 복희급이나 뭐 그 문항의 같은 레벨 수준이 되는 것이니 가히 전주
전주는 이제는 그, 주석다는 거야. 주석서로만 논할 바는 아니더라. 이 정도로 그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추앙할 수가 있다. 정자는. 정자는 곧 그 문왕급이나 그 공자급과 같다라고 임천호 씨는 보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원장님께서 주역을 거의 다 보셨으니까 음, 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게. 이렇게 표현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 생각입니다만, 대사나 효사만 봤으면은 내가 완전히 구름 잡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정전을 보면은 이해가 돼. 그 이치가 딱딱 들어맞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내가 정자를 감히 뭐 평가까지는 좀 그렇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정전을 쭉 읽으면은 맞아. 이렇게 돼야지. 라고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라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너무 또 획일적으로만 보니까 그 무조건 뭐 그래서 조금 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상은 저도 아직 수준의 미달이어서 거기까지는 새로운 걸 발명하거나 새롭게 보는 시각까지는 나는 어렵고 아직은 그 탐복하는 수준입니다. 난 아직 그렇습니다. 왜 같은데 이걸 물어보죠? 네, 어쨌든 뭐 정, 정전 보니 뭐 세 줄을 다 보셨으니까 예, 그래도 평을 하실 수 있는 아유, 근데 너무 많아서 앞에 본 거 다 까먹었어. 다시 보면 다 새로 보는 것 같아. 다만 이제 정리한 게 있고 기록한 게 있으니까 그나마 습득이 좀 빠른 것 뿐이지. 아, 그리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볼 때마다 속도는 좀 더 빨라져. 그런 건 있는데 그러게요. 까먹은 게 더 많아. 근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역만큼은 다른 건 뭐라고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주역에 있어서는 야, 정자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지 않나. 일단 나는 그랬어. 나는 그 정전을 안 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먼저 음, 가서 되는 수가 더 많았어. 시도는 해봤지. 정전을 안 보고 괴사나 효사만 보고 접근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 아, 근데 한계에 많이 봉착을 했지. 몇 개는 했어. 몇 개는 하고선 내가 내 시각이 맞았구나라고 느낀 것도 있었지. 근데 그 음, 소수밖에 안 돼. 몇 개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괴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 그 정전안 보고 괴사문 보고 내가 추리를 해봤어. 그러선 정전을 보고 야 맞아.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음, 한 적도 있었고 전혀 삼천포로 빠져서 서로 어긋날 수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길 단계는 아니어서 아직 내가 언급을 안 했지 전혀. 음, 또 하실 말씀.
자, 그럼 지나갑니다.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역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서입니다. 예, 역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요거 요 역서 딱 끝내고 오늘은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편이 다음부터 딱 나가고요. 역서 오늘 요거 딱 하고 그냥 이어서 괜찮겠죠? 예. 자, 뭐 역서는 뭐 말 그대로 이게 주자가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딴 사람 쓴 거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여기서는 주자가 쓴 걸로 인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역지위서 여기 책이 된 바는 여기라고 하는 책은 뭐냐? 괴효, 괴효와 괴는 뭐 괴와 효란 얘기죠. 단사는 뭐죠? 그 단전, 그러니까 그 괴사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상전, 그러니까 이런 거 단과 상의 뜻이 다 갖춰졌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의 정이 드러났으니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괴와 효로 만들어지고서 그 안에서 천지 만물의 모든 정이 다 드러난 거다. 64개로 다 표현이 됐으니 성인이 천하의 내세, 천하 내세는 이제 천하의 다음 생이니까 아직 안 온 세대, 천하의 미래가를 성인이 걱정하는 바가 매우 지극하도다. 즉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주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보면 미래를 안다 뭐 이런 얘기죠. 천하보다 먼저 해기무라고. 여기서 무리는요 뭐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만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기서 인물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내지는 만물로 봐야 되는데 사람으로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천하보다 먼저 그 사람을 개물 성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천하보다 뒤에 그 뒤에서 그 인물을 완성. 사실 이거 뭐죠? 개물 성물을 말해요. 개물 성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하보다 뒤에 한다는 건 뭐냐면 천하가 흘러가는데 그 뒤에서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천하보다 먼저 개발을 하고 천하보다 뒤에 다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그 수를 극도로 하라. 지극히 하에서 이정천하주나 천하의 상을 정하였고 시기상 그 상을 시에 세워서 그 상을 드러나서 미안합니다. 그 상을 드러내서 천하의 길과 흉을 정하였으니 64개와 384개의 효는 모두 다 성명의 이치, 성명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죠. 그 하늘에서 준 성품과 성명의 이치를 순은 순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성명의 순수하게 성명의 이치를 따르고 변화의 도를 다했다. 한질이 그거를 흩어내서 이치에 있는 것인즉 만가지 이치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합해서 도로에 있으면은 이치 두 가지 경우가 없으냐. 그러니까 그 만수 이치, 무이치. 그러니까 만수일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이치는 하나의 이치니까 만수일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만수일리는 많이 나왔죠. 만수일리가 되는 거야. 만 가지 이치로 나눠지고 한 가지로 통합될 수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인 곧 양이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역유 태극하니 시생 양에는 많이 나온 거죠.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 본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음양이다. 음양은 하나의 도고 태극은 무국이 되는 것이다.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 부음이 포양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음을
등에 짊어지고 양을 가슴에 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움츠리고 있으면은 가운데 속은 음이 되고 등이 양이 되는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잖아. 서요. 서서 태양을 바라보면은 앞쪽은 양이 되고 등은 음이 됩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등이 음이 되기 때문에 부음, 음을 짊어지고 양을 포함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생이 모두 다 음을 짊어지고 양을 포용을 하였지만 이 중에는 태극이 아닌 바가 없으네. 태극이 있지 않은 바가 없고 양이가 있지 않은 바가 없으니 이논 교감 그거를 그 이논하여 이논은 이제 그 이논은 하늘과 땅의 원기입니다. 그 인하에 쌓인 그 온기 그것이 교감함에 그 천기와 지기가 교감함에 천지가 교감함에 변화가 무궁하다. 변화가 끝이 없다. 무궁무진하다고 하죠. 변화가 끝이 없다라. 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형체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형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그 생명을 받고 그 형은 그 생명 그 삶을 받아내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그 지혜를 발현하여서 정위 정은 뭐냐면요 그 올바른 정이고 위는 가짜입니다. 올바른 정과 가짜가 그러니까 그 가짜가 나오고 만 가지 단서가 만 갈래로 나눠지는 단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륭을 정하고 대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역은 소위 정기륭이 생대업이라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음양의 도가 되더라. 헐, 이것도 대단하네. 음양의 도가 된다. 또 괴라고 하는 건 뭐냐? 음양의 무기다. 결국은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음양의 도지만 드러난 거는 괴와 효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 음양의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효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괴가 되고 효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움직임이다.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괴가 비록 서로 다르나 같은 거는 기우, 그 기수와 우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효가 비록 같지 않으나 같은 바는 구육이라 구는 양요, 육은 음요 이걸 말하죠. 이것도 결국은 음양으로 나눠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64개는 그 체가 되는 것이고 384개의 효는 그, 그 상호 간의 그 쓰임이 됐더라. 되어서 멀리는 육합지에 육합은 뭐냐면 동서남북과 상하 그러니까 우주 밖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천지 사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멀리는 육합의 밖 우주 밖에까지 미치고 가깝게는 일신의 가운데 있어서 순식은 잠깐 숨 쉬는 거다. 그래서 순식은 이제 눈꺼쳐 사이니까 잠깐 사이에 순간과 미어 동정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거에 그 미세함에도 막부류 괴지사. 그러니까 그 순식간의 순간,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 찰나, 또 눈 깜짝할 사이, 이런 사이까지 또 막부류 괴상이 있지 않은 바가 없다. 모든 건 괴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막부류 효지여, 효의 뜻이 있지 않은 바가 없다. 이 얘기는 뭐죠? 모든 거에는
64개, 384개의 효가 다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기재라, 여우여, 지극하도다, 여기여, 그 도가 지대, 지극히 크고 커서 무불포, 포함하지 않은 바가 없고, 그 쓰임이 지극히 신령스러워서 존재하지 않은 바가 없다. 요런 것 때문에 그 귀신은 신령스러운 거는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고 모든 데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때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이 처음부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정해진 상으로만 있는 건 아니다. 항상 변한다는 얘기죠.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때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는 거고, 괴도 계속 정해진 상이 아니라 계속 변해지는 상이며, 또 일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처음부터 유궁, 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끝없이 변할 수 있다는 일도 이런 것이고, 효도 역시 처음부터 정해진 위치가 있는 건 아니다. 계속 변하는. 자, 여기서 뭘 말했죠? 때도 변하고, 괴도 변하는 거니까, 일도 변하고, 효도 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하나의 때로만 새끼, 개를 찾으면은 구어무변, 변하지 않는데 구속되네. 왜냐면은 개는 계속 변화돼야 되는데 고정된 거면은 딱 얽매여서 무조건 이거라고 하니 이거는 역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일로만 명용, 효를 밝히면 무조건 하나의 일로만 예를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질식되어서 통하지 않는데 답답하게 되는 것이니 이건 바로 역이 아니고, 또 아는 그 소위 괴효 단상의 의미를 알고, 소위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괴효가 그 단전과 그 상전, 이것만 알고 괴효 단상의 쓰임도 알지 못하는 것도, 요런 것도, 괴위에 써 있는 것만 알고 그 써서 활용되는 걸 알지 못하는 것도 또한 역이 아니다. 예, 고리타분한 거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득저 정신지원, 정신에 운행하는 데서 정신에 운행한 것과 심술에 움직이는 거에서 얻어서 천지와 더불어 합기덕, 그 덕이 합해지고, 1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해지고, 하시와 더불어 그 차례 순서와 합해지고. 왜냐면 이건 뭐냐, 결국 내가 제대로 알아서 우주 변화 이치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천지운행과 나가 일치된다는 얘기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한 연후에야 가히 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을 하려면은 그 단지 개사에서 해석 이게 아니라 우주 운행의 이치와 알아서 내가 곧 우주 변화의 그 주인이 되는 거야. 그걸 일치해 버리는 거야. 이래야지로서 역을 한다고 할 수. 이게 참 심오한 말이잖아요. 난 아직 이런 거 해와 달의 밝은 거 합친다, 상상하기 힘든 거든. 사시의 변화 일치한다, 잘 모르겠고, 귀신과 더불어 기륜까지 간다, 아직 이런 경지는 꿈도 아직 못 꾸고 있거든. 그래서 역을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뭐 이렇대. 이래야 비로소 역을 할 수가 있다. 비록 그러나 수연이는 역에 괴가 있는 거는, 이건 뭐냐, 역에서 이미 형체가 있는 것이고, 괴에서 효가 있다고 하는 거는 괴가 이미 드러난 것이니, 이미 형체가 있고 이미 드러난 거는 가히 언지, 가히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드러난 거는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형체도 없고 드러나지 않은 거는
바위 이름으로써 구할 수, 왜냐면 형체도 없고 궤도 표현도 안 됐으니까 이건 뭐 손수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드러나지도 안 했으니까 이런. 그래서 이름을 해서 이름을 구할 수가 없으니, 즉 소위 역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즉 드러난 거는 64개 384보다 마찬가지로 안 드러난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도 알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으로 드러나, 64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역이라는 거야. 이런 것인가. 이거는 학자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64개로 모든 게 표현이 됐다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거든. 사실 64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그 공부해서 알아야지. 스스로 알아야지. 다 되는 건 아니다. 그거까지 알아야 제대로 되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자, 좀 약간 길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역설에서 문장이 매끄럽고 많이 해서 외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역설은 많이 외우는 것 중 하나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나는 못 외웠지만 내 옛날 그 서다에서 배울 때 선생님 이걸 외워서 그냥 책 딱 덮으시더니 외우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문장이 매끄럽잖아. 외우기도 좋고 이거는 문장이, 그리고 그 성리학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주역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외우기도 좋고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음, 그 당시 어쨌든 내가 그 충격 안에 충격을 먹은 거지. 이제 딱 선생님께 강의하시다가 딱 덮으시고 그냥 외우시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이나 뭐 기타 등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냥 요 역서마저 끝내고 다음에는 상하편인데 오늘 요걸로 끝내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그리고 이걸 끝내고 상하편 다음에 나갈 겁니다. 아, 그리고 요거 잠깐 중간 타임을 하려고 얘기했다려고 했는데, 권오픈 선생님 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원래 우리가 월말 토요일 날 가담회 하잖아. 근데 이번에 네? 마침 백 교수하고 통화가 됐어. 네? 그래서 백 교수 시간 내서 마침 시간을 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백 교수가 특강을 좀 하나 하기로 했거든, 이날. 뭐 할 건가요? 뭐 제목은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고 보내주기로 했고 제목은 정리해서. 음. 근데 아직 안 왔고 나한테는. 그, 음, 그래서 시간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26일을 휴강을 하고 그 좌담회를 대체를 하고, 만약에 좌담회 뭐 시간이 뭐 다들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좌담회를 취소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냥 26일 날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럴 생각이거든. 근데 지금 이용규 교수는 또 시간이 안 된대. 그냥 일이 있다고. 그리고 조남경 교수는 일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백 교수 일건 섭외해서 시간 마침 된다 해서 오라고 했는데 너무 썰렁하면 좀 걱정돼서 또 그래야지. 그리고 요새 백 교수가 계속 못 와서 참여를 못해서 더 챙겨야 되거든. 근데 썰렁하면 좀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권생 어떻게 돼 시간이? 29일인가 그러면? 29일. 아직까지 스케줄 넣긴 한데. 아니 원래가 예정된 거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한 거잖아. 아마 이게 더 확인하는 거지. 어, 뭐 특강을 하신다니 한번 들어보죠. 뭐 또 우리 또 뭐 좋은 또 교감이 되는 이야기를 뭐 하시겠지. 뭐, 주제가 뭐 어떤 거라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어? 뭐 주제가 뭐 908개, 어떤 거? 어? 908개도인가? 뭐라고 어? 했는데. 무슨 팔개도? 90, 9개 90, 90. 팔개도면 90도,
불명합니다. 그거 같은 저 한대 누구지 경방인가? 몰라,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 경방인가 맹희씨 그거 것 같은데 음. 뭐 좋지 뭐 들어보면 그러면 그냥 그 이날 진행하는 걸로 할로? 그래 뭐, 임 선생이 뭐 연결이 안 좋은 이야기 돼서 들으면 되니까. 임 선생이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카톡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끝나기 전에 잠깐 미리 잠깐 얘기한 거고. 자, 일단은 요 부분 공부하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나 다시 얘기하지만 요 역전의 문장은 되게 매끄러운 문장입니다. 이거 외우기도 좋고 암송하기도 참 좋은 통독하기도 좋은 문장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다듬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외워도 좋습니다. 서당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외웠었는데 까먹고 또 지금도 외웠는데 안 돼. 외우는 건 이제 완전히 이제 돌이 돼가고 있는가 봐. 말은 정작하고 내가 못 외우니까 나도 할 말은 없네. 이 부분은. 음, 조금 문장이 외우기 좋게 돼 있네 보니까 꼭 치고 비슷하게 이 문장이 이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쭉쭉쭉쭉 유추하면서 하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뭐 내 송독하게 딱 한의로 송독하게 딱 약간 맞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운율이 이렇게 좀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오네요. 또 음, 논리 흐름도 쭉 하나로 이 쭉쭉쭉 연역해 나가는 그런 게 돼 있으니까 네. 그, 나는 일단 그 평만주 그 하나 좀 몇 개 좀 보고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요 부분 여기 어디냐면은 교재는 70쪽 중간입니다. 이 부분 잠깐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천지의 기운을 받아.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 부분 중요해서. 네. 천지의 기운을 받아 만물이 생겨나매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가슴으로 안는다고 하였다.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움츠리면 등은 바깥이 되고 가슴은 안쪽이 되므로 등은 양이 되고 가슴은 음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인간이 직립하여 태양을 마주 보았을 때 앞쪽인 가슴이 양이 되고 뒤쪽인 등이 음이 된다고 본 것이다. 태극은 이치이므로 모든 만물에 이러한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없고 양이는 기이므로 모든 만물에 이러한 기가 풍부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하늘과 땅의 원기인 리와 기가 융합하고 교상하여 감응함으로 사람과 만물을 내는 변화가 끝이 없는 것이다. 음. 네, 그다음 맞아 이해해 주시죠. 예. 아, 부음이 포양은 노자,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위화의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가슴으로 품어서 충기로 화합을 이룬다. 에서 나온 말이다. 만물은 사람을 돌려 마음을 돌려 해로 나아가기 때문에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가슴으로 품는 것이다. 만물의 가운데에는 모두 원기가 있어 화유로 얻는다. 음. 화유를 화유 잠깐만. 화유 잠깐만 요거 주 좀 볼게. 577 요거거든. 화유로 득이 화유 거기 예. 어, 아, 화유로 얻는다. 화유로 얻는다. 네, 그렇게 나와 화유로 있어. 얻는다.
가슴이 가운데에 감춤이 있으며 뼈 가운데에 골수가 있으며 초목의 가운데에 공허함과 기통이 있기 때문에 구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을방유치에서는 사람의 삶은 음을 지고 양을 품으며 사람은 일기 속에서 살아가니 도가 그 속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말하는 만물은 만인임을 알 수 있다. 음. 수고했어요. 자, 요거는 약간 뭐 여기 이제 나온 그 인용서들을 그 이제 번역하면서 약간 의역까지 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보통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음을 짊어지고 양을 포용한다는 품는다는 거를 해석을 잘 못하기가 쉬워요. 요거는 이제 음양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들은 요 얘기를 뭐 여러 번 해서 뭐 서 있을 때와 움츠릴 때 음향이 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 엉뚱하게 해석하는 수가 종종 그 헤매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노자라든지 뭐 다른 글들에 다 나온 것들을 다 종합해서 쓴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거나 뭐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하나 좀 읽고 봅시다. 이것도 좀 중요해서, 음, 그 다음, 요거는 형과 신,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의가 나온다는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한번 잠깐 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 읽어봐 주시죠.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존재해야 컴퓨터가 작동되듯이 만물에는 형체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과 허위가 구별되어 나오고 만사의 단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성인이 만든 주역은 천하의 기륭을 정하고 천하의 대사를 완성하게 한다. 음,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정신이 있는데 올바른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어 나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몸에서 열이 난다. 이럴 때 보면은 입에서 땡기는 게 있고 또 땡기는 게 있는데 그게 땡기는 게 진짜로 내 몸에 좋을 수가 있고 입에서는 땡기지만 몸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지. 네. 사심인가 욕심이 들어서 다른 게 더 땡기는 수도 있어요. 네, 과연 그것이 내 몸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듯이 이 정신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것이 인정과 허위로 구분이 된다고 봤나 봐요.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500, 요 각주를 찾아보는 정말도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표현이 여기서 정의 출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다음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예, 다음 읽어봐 주실래요? 사람과 동물은 모두 움직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신령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다. 따라서 동물은 본능에 따른 단순 동작은 하지만 지혜를 발휘할 수는 없다. 예,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신령스러운 견이 있고 동물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형체는 받았지만 신기, 신령스러운 견이 그 지혜를 발현한다고 그랬죠. 요 부분입니다. 신령스러움이 그 지혜를 온전히 발휘해서 인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부분 쭉 지나가서 이 부분. 교재로는 72쪽 아래쪽입니다. 예.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만약 고정된 시간으로 괴를 구한다면 이는 변화하지 못하는 패단에 구속되어 시대에 맞지 않게 되므로 제대로 된 주역이 아니다. 예,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점을 쳤어. 죄를 얻었어.
그러면은 오늘의 상황에서나 맞겠지만 내년, 3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을까? 그 괴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괴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때라고 하는 거나 시간의 흐름은. 그러니까 고정불변은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예, 다음. 그 다음에 일에 따라 해당하는 효의 의미가 계속 변하는 것인데, 만약 정해진 하나의 일로만 효를 분석한다면 막혀서 불통하게 되므로 이는 제대로 된 주역이 아니다. 예, 예, 다음. 명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하는데, 만약 괴, 효, 단전, 상전의 명분만은 알고 그 쓰임을 모른다면 이는 실제로 잠시만요.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주역이 아니다. 음, 따라서 주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일의 변화, 실제적인 활용 등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일이 비색한 천지빛계의 때라 하여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좋아질 때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이 태평한 지천태계의 때라 하여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빠질 때가 있는 것과 같다.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과 때도 계속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이 이제 그 뭐야, 요거는 이제 건교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용어라보다도 그 문장인데 그 천지와 합해진다는 표현, 요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만 읽고 넘어갈까요? 네. 그냥 여기 해석본을 읽죠. 예. 예. 그다음. 무릇 대인이라는 자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해지고 어,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해지고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가 합해지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륭이 합해져서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천시를 받드나니 천지 불이하거든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하물며 귀신에게 있어서야 라고 하였다. 어, 사실은 요 문장을 따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그 천지하다로 합해져 요런 문장 있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요게 사실은 다 이제 요 그, 건해서. 예, 건기에 있는 내용을 살짝 집어넣어서 그 네 문장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연어를 찾아놓은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평만주까지 다 봤습니다만, 그 지금 이제 역설을 좀 맞췄거든요. 자, 요까지 혹시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잠깐 있으면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임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그리고 자, 권 선생님 나는 이게 투자가 그, 뭐, 또, 뭐, 보는 관점마다 틀린 거니까, 뭐, 저는 저 관점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맹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 보면, 완전히 행위상학적인 이야기만, 그, 그, 어, 좀 강한 표현을 하자면, 그뭐 조금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좀 그거는 잔뜩 늘어났는데, 저는 추사가 쓴 글이 아니지 않나는 느낌이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드네. 추사가 이렇게 이, 글 내용이 도가적 느낌이 확 오거든요. 도가적인 그 느낌? 뭐죠? 예, 무언 어떤 포양하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도가적인 느낌들을? 무언 포양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도가적 냄새가 그럼 뭐 딱 지어가지고 제가 어느 게 그렇다 할 그런 구체하자면 무언 포양은 뭐 아까도 뭐 도덕적인 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뉘앙스 전체적으로 뭐
꼬집어가지고 이게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음, 제가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만 느낌이 굉장히 도가적인 느낌이 오면서 추자적인 냄새가 좀, 이 사람들 글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자치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보면, 아, 그 사람 평소장해 왔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누가 글 쓴 걸 보면, 아, 누구의 글이다라는 느낌이 오듯이, 저는 이제까지 주자 선생님이 썼다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좀 보니까, 요새 뭐 제가 먼저 편견을 좀 읽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도가적이고 주자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도가적인 것을 철저히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 어떤 그 논쟁이 도교하고 불교하고 일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럼 저는 그렇다고 뭐 투자가 전혀 도가나 불가에 좋은 어떤 로직이나 이런 걸 안 썼다는 건 아니고, 또 물론 거기서 또 차용하면서 쓴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여간 이 문장을 오늘 쭉 읽으면서, 아유, 좀 그런 연구라고 딱 꼬집기라고 하면은, 논술해라 그러면 논술할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막연한 감으로 주문공의 글하고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어떻답니다. 저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많이 외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명문장입니다. 얘가 주역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대성이라고 할까? 핵심을 모았다고 할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역서는 예전부터 많이 외우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운다는 거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외우는 거겠죠. 예, 추세에 이제 논술에 분명히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태극은 무극이다. 이게 소음은 태극이 무극이다 하는데 그 어느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돈이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태극은 무극이다라고 맹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도 보면 뭐 추자의 주장이 많이 용해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하도록 하고 또 하실 말씀. 그럼 예전에 이게 굉장히 명문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애우고 상당히 이 깊이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장 외우기 참, 문장 뭐 명문이네, 명문. 네. 혹시 우리 또 나도, 우리 나도, 조나경 선생님 하실 말씀. 그냥 없습니다. 많이 보던 문장들이 예. 그래서 어쨌든 종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임정훈 선생님 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네. 지금 뭐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그냥 아까 예고한 대로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만 그 휴식 없이 진행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상하 편의를 들어가는데 이게 분량이 한 텀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상하 편의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 편의는 미리 얘기하면 64개가 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괴에 대한 컨셉이 좀 있어야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회에 뭐 64개를 그 괴의 의미를 아는 것도 미리 좀 도움이 좀 되고요. 미리 한번 예습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상하편에는. 그래서 괴 이름이 막 나오는데 모르면은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공지한 대로요. 사실 4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일단은 공연을 끄고요. 음, 달력 보시면은 이번 4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5월이 넘어가면은 5월 마지막 주가 석가탄신이야, 토요일 날이에요. 이날 뭐 하기가 좀 하면 원망을 들을 거예요. 스카 타신이라고 육아하고 하면 일전을 하는 거지. 그래. 그래. 그거 한데 5월 이때도 좌담하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6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가연지 하면은 이제 그 달은 쉬고 경우에 따라 그 다음 달가 쉬기도 했었는데,
그 원칙은 우리가 하기로 했었으니까 결국은 그 이번에 다시 얘기했지만 그 뭐야 백 교수가 시간 된다고 그러고 마침 섭외가 좀 됐기 때문에 백 교수가 특강 하나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의견을 더 물어봐야 되나? 근데 사람도 썰렁하면 걱정되는데 지금. 적으면 적은 대로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그 좌담회로 대체가 되니까 다음 주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좌담회하고 그 다음 주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또 하실 말씀 또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럼 없으면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종료하도록. 자, 그럼 박수 한번 치시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종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